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동화를 하고 저런 자동화를 한다. 이것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냥 매크로예요, 매크로. 마치 포토샵에 액션 스크립트 짜가지고 쭈루루룩 하고 쭈루루룩 하고 쭈루루룩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과연 그걸 하려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걸까요? 과연 그거 하려고?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변수는 고정돼 있어요.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콘스탄트 밸류라고 하는데 A부터 Z까지 똑같은 일을 쭉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속도가 빨라지는 수준이야. 이거 매크로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레빗에서 내가 어떤 특정 작업들을 뭐 한다. 그 매크로예요, 매크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걸 하려고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는 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아직 되게 가난한 해석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접근할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변수예요, 변수. 프로그래밍은 변수를 다루는 거예요, 변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좋아하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상대편이 공격을 들어왔을 때 이거 변수네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가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면은 계속 뭔가 변화하는 어떤 값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얘기를 내가 좀 길게 했는데 자, 아까 들었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질문이 뭐였냐? 내가 만약에 건물의 향과 창의 위치와 그 다음에 창문의 목 사이즈 혹은 뭐 레빗을 쓴다면 어떤 패밀리들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라는 한 3가지 정도의 지금 파라미터들이 있죠. 하나는 건물의 향, 또 하나는 건물의 그 벽체 안에 들어오는 창의 위치, 그리고 창문의 타입. 3개의 변수가 있죠. 그럼 이 3개의 변수가 가장 맥시마이즈 된다는 건 뭐냐면 한 부분에서 빛이 쫙 들어와서 채광을 높이는 거겠죠. 예를 들면 난방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북쪽에 있는 어떤 뭐 그런 곳에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그러면 이 3개는 변수란 말이야. 변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뤄내냐에 봤을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건 뭐냐면은 특정 환경에서 이것들을 평가했을 때 그 평가되는 가치들 기준으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대입해가면서 어떤 최상의 어떤 값들을 뽑아내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옛날에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페런트 프론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이제 몇몇의 변수들이 그러니까 A, B, C라는 변수가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변수가 올라가면 B 변수는 줄어들고 B 변수를 올리면 A 변수가 올라가고 마치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축구 게임이나 삼국지 게임 할 때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막 밈 같은 거 돌았는데 신이 얘를 만들 때 뭐 1스푼, 뭐 2스푼 5가지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친다면 내가 5숟가락을 쓸 수 있으면 각각 1스푼씩 5개의 파라미터 넣었을 경우에는 5개가 되겠죠. 근데 내가 한쪽에 3개의 스푼을 넣어서 한쪽에 능력치를 속된 말로 때려 박아놨어. 그럼 나머지 난 2스푼 갖고 나머지 4개의 파라미터를 쳐야겠죠.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스푼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냐에 대한 최적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쉬운 예를 들면 물론 이것도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한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어떤 그 향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창문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들, 창문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약에 이게 5개의 향 종류가 있고 5개의 창문 위치가 있고 5개의 창문 타입이 있다고 친다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전체의 그게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브루트 포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관계를 다 대입해가지고 가장 최저의 값을 찾아내는 거야. 이런 건 오토메이션의 관점보다도 이러한 멘탈리티가 있을 경우에 컴퓨터를 나는 코딩을 공부해가지고 나 이거 자동화시킬 거야. 이거 자동화시킬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했을 때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더 많은 게 있다는 거지. 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으로 이걸 저거 한 거고, 그 다음에 서카스틱한 알고리즘, 휴리스틱. 제가 강의할 때 휴리스틱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생쥐가 미로로 빠져나올 때 전체를 탐색을 하지만, 전체 팟을 다 탐색을 하지만 치즈가 흘러나오는 그 향의 방향성에 더 튜닝해서 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휴리스틱으로 할 경우에도 내가 얘를 다 1대1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 대입하고 2개, 3개 대입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맥시마이즈 될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한 분야에 막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 컴퓨테이션을 하고 2번, 3번째 컴퓨테이션 했을 경우에 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로컬 미니마 때문에. 예. 이건 나중에 제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옵티마이제이션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한쪽으로 쭉 이쪽으로 파고 저쪽으로 파보고 쭉 파고 들어갈 때 초기 값의 세팅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약을 하게 되면
내가 코딩을 공부해서 그냥 오토메이션을 한다? 그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은 오토메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디자인 룰을 정해서 이렇게 완전 탐색 혹은 어떤 그 휴리스틱한 탐색을 하거나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거나 아니면 에이전 베이스로 해가지고 각각의 임무를 주고 얘네들 뿌리고 컬렉트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또 알고리즘을 짜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들을 생성해 나가면서 걔네 데이터들을 튜닝해 나가면서 학습해 나가면서 제2, 제3의 그 다음 액션들을 취해서 나가는 거거나 그러니까 디자인의 어떤 그 목적과 풀어야 되는 프로블럼에 맞춰서 컴퓨터 공학적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을 튜닝 혹은 믹스해가지고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매크로 같은 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이해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질문을 뭐라고 주셨냐면은 그 건물에 대한 최강을 평가할 때 태양은 고정돼 있어야 됐냐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고정시켜놔도 되고 고정 안 시켜놓을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 바운더리가 있어요. 내 앞에 건물이 있고 내 오른쪽 상단에 아파트가 있고 뭐 왼쪽 이제 뭐 100m 밖에 예를 들면 10층짜리 그런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걔가 오전에는 그림자가 지겠죠. 그 다음에 오후 특정 시간 넘을 때는 그림자가 안 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밤에는 그러니까 여름부터 겨울까지 최강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9시는 좀 그렇다. 아침 뭐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돌려보는 거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겨울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에는 다 해가 늦게 뜨니까 그리고 해가 낮기 때문에 건물에 걸려서 햇빛이 내 창문을 못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도가 낮으니까. 이런 거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여름일 경우는 올라온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365일로 나눠봤을 경우에 그 환경에서 얘가 과연 어떻게 하면 창문이 더 많이 빛을 때리는지를 어느 시즌에 어느 연도에 모든 시간까지 다 체크할 수 있죠. 그렇잖아. 왜냐면 이건 고정값이거든요. 이건 디터미스틱하기 때문에 그냥 브루트 폴스하게 돌려보면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거랑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패러미터들과 연결을 줘가지고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오전 6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시간 걸 곱해보면 가지수가 나오겠죠. 얘들 데이터를 다 트래킹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시각화를 딱 해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지점부터는 창문이 크니까 이거 들어오고 이런 것도 동시에 패러미터를 튜닝할 수가 있거든요.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게. 태양의 고도를 중심으로 창문이 위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더 보이더라. 그 다음부터 1시간 더 가네. 그런 것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레빗 API는 우리가 레빗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거예요. 레빗 API는 레빗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의 매스 정보는 접근해야겠죠. 반드시. 패밀리 정보 접근해야겠죠. 태양 정보 있나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태양 정보는 이미 그 계산학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리즘 짜면 되는 거고. 있으면 갖다 써도 되고. 아직 약간 그 언어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반적으로 C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프로그래밍 언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로 내가 얘한테 인스트럭션을 준다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레빗이라는 전문가를 만났어요. 레빗이라는 전문가. 이 사람은 변호사처럼 자기 영역에 대해서 명확한 전문성을 갖고 있겠죠. 그렇잖아.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데이터를 넣어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세스 펑션이 있으면 데이터를 넣으면 레빗에 맞게끔 프로세스에서 나한테 주겠지. 그것까지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API를 끌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는 다 계산학적인 거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그 태양 파스 계산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 파스 라이브러리를 그냥 갖고 와서 어차피 수학이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없단 말이야. 외부에 어떤 그가 안 걸려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DLL 파일로 그냥 바로 가져와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10년이나 일했던 어떤 실적을 쌓고 했다면 우리 개발자들은 10년 일했으면 10년에 대한 월급 받고 10년에 대한 실적도 채우지만 10년 동안 만들었던 개발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야. 걔네들이 누적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드화를 시키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뤄내는 알고리즘들을 계속 쌓아서 이걸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뷰티 오브 컴퓨테이션입니다. 컴퓨테이션 활용하는 이유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레빗 API는 자동화를 위한 거고 코드는 그것도 외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약간 좀 수정을 하면 그냥 레빗 API는 그냥 데이터를 들어가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API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짰어. 내가 레빗을 만들었는데 사용자들이 이걸 그냥 쓰겠지.
근데 특정 사용자들은 자기네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플러그인도 만들고 싶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대. 그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 코어, 이것도 제가 비디오 많이 만들어줬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들었던 그 코어 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코어 A 펑션들을 외부에 노출시켜야 돼요. 예? 외부에 노출시켜야 될 때 보면 이 안에 있는 인터널 데이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굉장히 되게 좀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API만 알면 들어가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돈으로 다 환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막아놓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쉽게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냥 인터페이스를 노출시켜 놓는 거야.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우리는 API를 통해서 뭘 하냐? 레빗, 라이노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 도큐멘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거기서 어떤 함수들이 있으면 그 함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결과물을 받는 거지. 예를 들면 셋오버 포인트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디그리 3의 커브를 만들어줘 라고 함수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받는 건 뭐냐면 그 커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내가 A라는 패밀리를 갖고 있는 뭐 벽체를 리턴해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API가 있다면. 지금 해주신 질문이 되게 어쩌면 약간 고난이도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정리를 하면, 그 API를 호출을 할 때 그 코어 파일이 있으면 호출이 가능하냐, 아니면 꼭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그 안에서 호출을 해야 되는 퀘스천인 거잖아요. 이게 yes or no예요. 예를 들면 난 솔직히 레빗 API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쪽 API 같은 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추천하는 그 방법 외에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그 라이노 커먼이라는 그 DLL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니티에서 그 커먼을 쓸 수가 있어요.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도 요즘 뭐 버전이 어떤지 모르겠어. 오히려 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거 옛날 테스트했을 때는 DLL을 갖고 와서 몇몇 함수들은 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리턴 밸류도 봤는데 몇몇은 또 안 돼.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DLL이면 일단 불러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개발자들이, 얘네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면 뒤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체크,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를 깔아놨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용 안 되는 게 원래 보면 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API를 열어놓은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써라까지는 모든 게 다 액세스가 되겠지만, 그 외에 약간 해크하는 방법으로 썼을 경우에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한번 트라이 해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